안녕하세요. 대만인 아내와 결혼해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인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이곳은 대만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쭉 보여드렸죠. 오늘은 이곳 거리를 배경으로 대만인 아내와 유럽을 가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한번 스탑오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만인이 중국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좀 다릅니다. 서로 상하이에서 한번 유럽을 가기 위해서 경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경에 유럽을 대만인 와이프와 같이 가려고 상하이에서 경유를 하게 됐어요. 스탑오버죠. 그러면은 제가 하루를 거기서 저희가 자야 되는데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정말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 이미그레이션으로 들어가고 대만인 와이프는 내국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상하이에 들어가는데 비자가 필요하죠. 그때는 물론 그 72시간인가 그 안에는 비자가 필요 없어서 저는 그냥 통과했지만 대만인은 특별한 그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포증이라고 이런 거를 발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이게 뭐 중국 본토인 홍콩, 마카오인, 대만인들 이렇게 좀 서로 왕래하는데 좀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대만인들에게는 더 복잡하고요. 물론 그 대만으로 중국인이 들어올 때는 더 복잡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유학하러 오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그 뭐 모든 플랜을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만인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그 여권이 있어야죠. 대만 여권과 그 가기 전에 미리 그 중국 방문 통행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제 와이프는 그때 그 동포증이라는 걸 만들었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통행증이 이제 뭐 여권이나 비자의 역할을 대신 한다고 합니다. 유효 기간은 뭐 5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좀 많이 의아했고 이제 저도 이제 느꼈죠. 아, 이게 대만과 중국 관계가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좀 느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왜 그 다음에는 또 대만인 와이프가 중국을 가능하면 중국을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외국 갈 일 있으면 싼 표가 나와도 뭐 중국이나 그 경유를 하는 어떤 표가 있어도 안 사게 돼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산 것 같아요. 와이프가 좀 꺼려하고 저도 그때 느낌이 좀 그랬고. 근데 지금 중국에는 대만인이 120만 명이나 지금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결혼도 있을 거고요. 제 와이프 친구들 중에서도 대만과 중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120만 명이라고 하면은 대만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거 있을 때 대만은 부재자 투표가 없어요. 무조건 그 자기 선거구로 그 당일날 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에 사는 대만인이 이번 선거를 위해서 대만에 들어올지는 미지수네요. 어떤 그 키를 쥐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은 저도 뭐 간첩법인가요? 그런 것도 중국에서 생기고 뭐 대만인 아내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중국 가는 게 더 매우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 멋진 곳도 많을 텐데 저는 아주 예전에 관광은 아니고 베이징 잠깐 들어갔었고요. 상하이에 한번 그 스탑오버 하루 잤는데 뭐 장가게나 뭐 만리장성도 한번 보고 싶고 중국이 워낙에 큰 나라니까 관광으로는 좀 멋있고 볼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전혀 안 찾게 되네요. 제가 해외여행을 아주 가성비 있게 아주 알뜰하게 좀 가는 편인데 중국은 전혀 지금 요즘은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와이프랑 갈 때는 뭐 전혀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또 와이프하고 동남아를 여행을 갈 때도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타일랜드에 여행을 갈 때도 좀 복잡해요. 저희는 필요가 없잖아요, 비자가. 근데 대만인들에게는 비자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타일랜드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러고 이제 좀 완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그래서 혼자도 잠깐 갔다 오고 하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원래부터 그 비자가 필요 없었어요, 한국인처럼. 유럽은 저희 뭐 러시아나 몇 개국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산국가가 오히려 더 많이 제약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그 예전 2017년도에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은 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라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곳은 대만대 주변의 먹자 상권입니다. 대만대 주변에는 이렇게 먹자 상권이 많죠. 제가 이 대만대 학교 주변을 갈 때가 많아요. 자주 가요. 활기가 좀 넘치기도 하고 와이프가 이쪽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쪽에 자주 가죠. 대만대를 혹시 구경 오시면 여기 먹자 골목 뭐 동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사방으로 대만대 안쪽뿐만이 아니라 바깥쪽도 좀 둘러볼 곳이 많습니다. 대학가 가면은 왜 이렇게 그냥 걸어 다녀도 에너지가 넘치고 먹거리도 좀 다양하잖아요. 대만대하고 그 사범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쪽도 먹자 골목이 있죠. 사범대 쪽도. 그쪽도 밤에 가면 좋습니다. 낮에도 좋지만 대만 사범대 쪽도 밤에 가면 먹거리도 많고 활기도 넘칩니다. 이곳에서 뭐 걸어서 한 10분이면 금방 갑니다. 이쪽 동네는 제가 또 앞에 주소에 남겨 놓을게요. 그 주소가 이쪽에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한국인 한식집이 보이네요. 아마도 사장님은 한국분 같았어요. 몇 번 먹어봤거든요. 대만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을 팔아요. 뭐 한국 음식도 팔고 일본 음식도 팔고 뭐 홍콩 음식, 인도 음식 정말 다양하게 팝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제가 가보진 않았네요. 핫팟집인가봐요. 이거는 다른 날 제가 이렇게 밤은 풍경은 어떤지 찍어봤습니다. 그 비가 조금 오는 똑같은 거리입니다. 비교해 보시고 밤에도 이렇게 와 보시라고
어떤 분들은 운치 있게 느끼실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하시는 분은 대만대학교가 타이베이 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여기 스파게티 집입니다. 이것도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이 좀 음식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